광역 통합에 있어서만큼은 정치적인 유불리 없이 흔들림 없이 꼭 관철시키겠다. 자, 김 대변인, 지금 의지가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당 입장은 좀 어떤가요? 민주당의 입장은 예. 분명합니다. 지금 수도권 1급 체계 2,400만 명 정도가 수도권에 지금 몰려 살고 있는데요. 산업과 자본과 인재가 모두 수도권에만 몰려 있다 보니까 지방은 현재 빈사 상태, 네.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태. 이 상태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암울할 뿐이 없어요. 그런데 관주도로 과거 보수 정권처럼 무조건 통합해라. 실패하고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대전 충남부터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정말 혜택을 주고 그것을 보고 광주, 전남이 좋은 선례로 따라하려고 하니까 또 정부가 굉장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의경이라든지 다른 지역까지 통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퍼지면서 지금 이 통합 지방시대에 관련해서 이런 현안이 정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 결국 행정과 이런 것들은 선례가 중요하다. 우리가 통합했더니 정말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희망이 생기더라. 그런 희망을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유능하고 치밀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네. 만약에 이러한 치밀한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이 경쟁을 부추기지 않으면요. 지방 통합이라니까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권에 있는 그런 단체장 자리가 2개 있었던 게 하나로 줄어듭니다. 통합되면 그렇죠. 그리고 그 예. 기관장, 수십 개의 기관장 자리도 2개 있었던 게 하나로 줄어들기 네네. 때문에 그냥 놔두면 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국민,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지방권에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의 어떤 산업적 수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것을 저희 집권당은 아주 잘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충남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광주, 전남 얘기 나오고 지금 최근에는 대구, 경북 통합까지 지금 다시 재점화된 상황인데 네.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네,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예. 앞서서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이제 수도권 중심의 그 체계가 굉장히 대한민국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통합의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권한과 세원 자체도 같이 이양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지만 연간 4조. 네, 예. 사실상 무조건 중앙집권적으로 돈을 내려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 실질적인 권한과 세원에 대한 부분을 분권형으로 자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이 권한이 제대로 분권형으로 이양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이 모든 지역의 지방의 사업의 계획이라는 것들이요. 모두 중앙의 승인에 그냥 목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가 많이 흔들릴 수가 있고요. 세원 역시 이 모든 세원 체계나 이런 시스템들이 다 지방자치로 다 분산을 시켜줘야지 무조건 중앙에서 돈 내려주는 거에만 목매게 되면은 이것이 그냥 중앙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세원이나 이런 부분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전 충남이며 광주 전남이며 지금 대구 경북에 이르기까지 통합에 대한 논의가 그 지역에서도 여전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그 도의회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 수기 과정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회와의 이제 소통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 투표라든지요. 이런 수기 과정들의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통합으로 가게 되면 너무 졸속 행정이다라는 비판을 받게 돼요. 이재명 대통령 많이 준비하시고 이렇게 재원도 많이 내려주시는데 굳이 이러한 시스템, 절차적인 문제를 굳이 패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민 투표라든지 도의회와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잘 챙기시면서 세원 그리고 권한 이양, 지방자치 분권 이런 부분도 좀 챙기시면서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발언에서 나왔던 관련 말씀, 의견 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 입장 그리고 정치권 반응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의 핵심이 검찰한테 권력을 빼앗는 게 그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거는 수단과 과정이다. 검찰 개혁을 위한 수단과 과정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단 의미부터 김대빈 전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저런 말씀이 예. 정말 많은 국민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게 아닌가. 누가 보더라도 검찰 권력의 가장 큰 정말 탄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한 상대가 이재명 대통령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가성비와 국가의 미래, 국민의 불편함을 생각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네네. 그동안 정말 감정에 매몰돼서 검찰 그 자체를 뭔가 악마화하고 모든 것의 잘못을 검찰에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뭔가 척결해야 되고. 스스로를 네. 되돌아보는 저런 말씀을 한 것이 정말 국민적으로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같이 행사함으로 인해서 남용도 발생했죠. 지금 검찰이 욕먹는 것은 사실 검찰 스스로의 잘못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입장에서 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수사 기소권 분리해야죠. 검찰권 남용하는 거 막아야죠. 그러면 그러한 남용은 막고 사실상 가성비 좋고 효율적인 부분은 감정적인 개혁이 아니라 정말 실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높은 그런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고 네. 저희도 저 부분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한 번쯤 귀 기울이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 어떤 것이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찰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권력을 뺏고 뭐 척결하고 배제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가령 뭐 보안 수사권이랄지 보안 수사 요구권이랄지 또 정부안과 여당 안에 좀 이견이 있는 부분들까지도 어떤 입장으로 좀 관철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들으세요? 네, 지금 이제 사실 이재명 정권 들어서면서 굉장히 졸속으로 검찰청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검찰청을 폐지할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제대로 된 집도 안 지었는데 무조건 집부터 부수면 어쩌냐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집을 지으려고 지금 정부안이 이렇게 집 지읍시다 내놓았는데 이거 가지고 여당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문위원이라는 분들이 다 사퇴하면서 지금 다 의견을 좀 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여권 내부에서도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 지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안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첫 번째, 권력 집중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키자라는 것이 이번 그것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중수청과 이제 공소청을 만들면서 그 중수청이 행안부 안에 지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행안부 안에는 경찰 권력도 있어요. 근데 경찰 권력에 더해서 지금 중수청까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는 것은 대통령 산하의 행안부가 권력이 굉장히 비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권력 분리도 아니죠. 두 번째,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뺐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사법관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결국은 검사랑 똑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검찰개혁 그 자문위원들도 반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도 맞지가 않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수청을 이제 수사와 그 두 번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네네. 있어서도요. 이 특검을 지금 2차 종합특검을 또 밀어붙이고 있어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라고 정부 안을 내놓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특검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수청을 이제 이원화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그 안에서 이제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되고 또 민간은 또 민간대로 나누면서 결국은 그 이전에 있었던 검사와 수사관의 구조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논란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중수청에 들어가는 이른바 이제 수사사법관을 지금 뭐 청와대 출신 이런 사람 그러니까 권력에 가까운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데요. 그게 언제부터다? 2년 뒤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이 있는 한은 그 2년 안에는 대통령 출신이든 뭐 행정관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수사사법관으로 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의혹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친위 검찰 권력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조금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보충 말씀하시겠다면. 저는 예.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예. 본인들도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특검이라는 것은 상시적인 그런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굉장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수사 기소가 합쳐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 검찰 개혁에 빗대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그 특검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종교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시작은요. 종교의 정치 개입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그것은 곧 반란 행위와 같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여야가 대치 중인 특검 추진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기 싫다고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하고 뭐 그런 게 많죠. 대표적인 게 저는 대장동 특검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야당일 때도 하자고 좀. 근데 저를 안 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가지고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통일교만 하자 그랬다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천지도 하자. 근데 따로 하자. 뭐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특검 될 때까지 일단 수사해라 라고 제가 지시를 한 거죠. 왜 따로 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다. 이거 결국은 실제로 안 하고 싶은 거다. 여기에 대한 배경은 뭐였을까요? 이 대통령의 주장이. 아니 통일교나 신천지나 특정 정당의 수만 명의 당원을 가입시켜서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지도자를 뽑는 선출 과정에 개입하려고 그랬다면 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천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뭡니까? 수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들을 가입시키고 그리고 근우회라는 그러한 뭔가 좀 위장된 단체를 통해서 원희룡, 권성동 이런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고 거기에 정말 이런 것들을 공작 정치 이런 필라테스라는 작전명까지 부여해가지고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실들이 막 밝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공당인 국민의힘이 신천지는 특검에 넣지 말자. 아니면 따로 하자. 왜 따로 해야 되죠? 따로 하면 돈도 두 배 들고 협상 과정도 2배로 들고 그 기간도 2배로 들지 않나? 거추장스럽잖아. 사실상 통일교 신천지 이 특검도요. 종합 특검에 넣어서 같이 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굳이 그런데 통일교 특검만 따로 떼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뭔가 사실은 여권에서 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정말 가열차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단식을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있고 네. 오히려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관련된 특검과 관련해서 일단 앞서 국민의힘이 그래 받겠다라고 역제안을 지금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식 투쟁을 오늘도 7일째, 일주일째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데 단식 투쟁의 좀 이유가 무색해지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검이 뭡니까? 예. 언제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칼날을 겨누지 못할 때 야당이 쓰라고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특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집권 여당이 지나간 정부에 대해서 특검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통일교 특검 왜 하자고 얘기를 하느냐. 통일교가 지금 국민의힘에 불거졌던 의혹에 대해서는 민중기 특검이 먼지털이식으로 싹싹 틀었죠. 하지만 민주당과 관련된 전재수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는 뭉갰습니다. 덮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신천지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신천지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의혹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경찰 수사든 뭐 특검을 그렇게 원하면 특검을 하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혹에 지금 엮여 있는 통일교 특검과 같이 하게 되면 이 범위가 같이 엮이게 되면 통일교 하나를 가지고 질질 끌면서 이 특검을 마무리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통일교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는 또 하나의 특검 요구가 바로 공천헌금 특검 아니겠습니까? 이 역시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김경시 의원 이 민주당에 얽혀진 비리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찰 수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그 금고 가로 1m, 세로 1m, 600kg에 달하는 이 금고 안 찾는 겁니까? 못 찾는 겁니까? 왜 강선우 뭐 강압 수사나 이런 부분들, 뭐 압색 이런 것들을 왜 지지분한한지 예. 늑장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공천헌금 관련 특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미 김경시 의원이 돈을 줬고 어떻게 돌려받았고 그 당시에 누가 있었고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 정말 수십 곳이 압수수색이 되고 있고 정말 강제력 있는 수사가 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의 공천 헌금 관련해서 대단한 폭로를 했죠. 국회의원은 15억, 구청장은 10억, 그리고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은 5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백은 왜 없습니까? 김정재 의원,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정가, 정말 그 사람들을 포기시키는 정가가 3억에서 5억이랍니다. 네. 본인들이 다 고백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사실 민주당 관련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게 없을 정도로 샅샅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지금 압수수색 당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